저희 12번인 것 같고요. 12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류. 이 이미지 분류는 여러분들이 수령을 아직 못 하신 분들도 많죠. 그 교재의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다루고 있는 그 이미지 셋 사용을 할 겁니다. 새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연결 먼저 하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들 먼저 임포트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넘파이는 필요할 거고요. 판다스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CSV 파일을 직접 읽을 거는 아니어서. 그 다음에 매트플롯립에 매트플롯립 패키지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이플롯 모듈을 우리가 PLT라고 줄여서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포트 매트플롯립 중에서 매트플롯립 죄송합니다. from이라고 할게요. 매트플롯립 패키지 중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미지 모듈에 있는 imRead 혹은 imSave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모듈 자체를 임포트를 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모듈 임포트한 거죠. 모듈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걸 줄여서 PLT라고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체 모듈 이름은 matplotlib.img란 말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미지는 뭐 이렇게 많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런에서 여기서도 임포트를 할 건데요. 데이터 셋. 이것도 데이터 세트 모듈 자체를 임포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셋 모듈의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를 분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볼 거냐면 다 사용을 해볼까요? 네이버스 from scikit-learn neighbors 에서 분류기 때문에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형 얘기 해볼까요?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에서 대표적인 그 분류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있었죠. 그죠? 트리 알고리즘에서 import decision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했었던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은 하진 않을 텐데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오차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면서 한 가지 모델을 여러 번 훈련시키는, 직렬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을 이용하기 때문에 병렬적인 훈련이 가능해서 훈련 시간이
하나의 모델을 훈련시키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여러 번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여러 번 훈련시키는 게 병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한 번 훈련이 끝나서 오차가 계산이 돼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들이 직렬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단점은 훈련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이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이클런에는 없어요. 사이클런에는 여기까지만 딱 있고 XG 부스트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직까지는 사이클론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문서를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앙상블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R은 리그레션, C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론, 매트릭, 그리고 매트릭에서 임포트를 할 때 정확도를 계산하려면 accuracy score, 그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리려면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어요. 스케일링을 하실 때는 프리 프로세싱 이용하시면 되죠. 프리 프로세싱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뭐 이거 안 하긴 했는데 혹시 필요하면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 분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 이름들이고요. 그다음 훈련시킨 다음에 점수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이전에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그 뭔가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셋 가지고 오기 전에 파이썬에서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뭐 JPEG이나 이런 이미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이킷 런에서 예제로 보여주는 게 주는 JPG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킷 런 패키지 데이터셋이라고 할까요? 사이클론 패키지의 데이터 예제 데이터 셋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차이나라고 할게요. 그 파일 이름이 china.jpg예요. 모듈 이름이 데이터셋. 점 찍으시면 여기에서 함수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뭐 로드 보스턴, 로드 브레스트 캔서, 로드 아이리스 이런 거 함수 이름들 썼었죠. 로드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샘플 이미지. 이미지 여러 장이 아니라 일단 이미지 한 장만 저희가 가지고 올 거고요. 보시면 파라미터로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개. china.jpg하고 flower.jpg 두 개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장의 JPG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hina.jp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지고 왔어요. 끝났죠. 근데 이게 차이나가 타입이 뭘까요? 배열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 주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그 이미지 JPG 형식의 파일이 JPG 형식이 아니라 numpy ND 어레이 타입이에요. numpy ND 어레이 타입. 배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이다. 배열이면 모양이 되죠. 그죠? 쉐입을 한번 볼게요. 쉐입. 쉐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27, 6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배열입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이트, 위드스, RGB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화면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가로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배열에서 인덱스 매길 때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쪽으로 인덱스 매기죠. 그렇지 않아요? 행, 0,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 매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인덱스 매기죠. 컬럼 방향으로 0, 1, 2, 3 이렇게 인덱스 매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미지가 보이는 그대로 여기가 한 칸 뭐가 있는 거냐면 색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깔에 대한 정보가 2차원 배열에다가 색깔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인덱스로 치면 이쪽이 행 번호가 되는 거고 인덱스로 이쪽이 컬럼 번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하이트예요. 하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위드스입니다. 위드스.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뒤쪽에 3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판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는 빨간색의 크기, 빨간색이 0에서부터 255까지 그 빨간색에 대한 정보만 2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차원 배열이 있겠죠. 똑같은 크기, 똑같은 가로 크기와 똑같은 세로 크기에 여기에는 무슨 색깔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냐면 초록 색깔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가로 세로 크기의 2차원 배열에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파란색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3가지 색깔을 합치면 모든 종류의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삼원색. 네. 그래서 이 3가지 빛의 색깔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게 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개의 2차원 배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3차원 배열이죠. 그런 3차원 배열 형태가 이미지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표현한다. 뭐 하나하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출력해 보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출력 한번 해볼까요? 차이나에서 행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0.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RGB에서 빨간색 정보, 이미지에서 레드 색깔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인 거예요.
여기가 세로 길이가 427.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가 640. 640. 그러니까 요 한 칸 한 칸이 뭐냐면 요 한 칸 한 칸이 픽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픽셀. 픽셀. 여러분들 그 모니터 해상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가 얼마? 1920 곱하기 뭐 1200.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또 가로 세로 길이가 좀 달라요. 모니터 해상도 얘기할 때 가로 세로 길이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로 길이가 1920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120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점이 몇 개 있다? 여기에 가로에 점이 192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점이 12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밀하게 이렇게 모니터가 보이는 거죠. 요 점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픽셀. 그래서 그 픽셀에 대한 정보들이 숫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의 크기는 0에서부터 255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255까지. 왜 255일까요? 이게 8비트. 8비트면 2의 8승이 256이잖아요. 256. 0부터 시작해서 256까지의 숫자로 RGB 숫자들. 그래서 255면 빨간색이 최대로 들어간 거고요. 0이면 빨간색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미지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파이 플롯에 이미지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이 플롯에 이미지 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무엇을 넘기면 되냐면 여기에 배열을 넘겨주면 되게 되겠어요. 2차원 이상의 배열. 흑백 이미지면 2차원 배열, 컬러 이미지면 3차원, RGB가 들어가 있는 3차원 배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죠. 2차원 이상의 배열들을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차이나라고 배열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plt.show를 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미지 화면에 표시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아까 그 쉐입하고 같이 보세요. 쉐입하고 같이 보시면 42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427. 그 옆에 수치들 보이죠? 옆에 수치들. 그 다음에 640. 요 가로 길이 그 가로의 그 X 레이블들 보이죠? 640까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RGB가 지금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파란색이 강하고 뭐 어떤 쪽은 좀 붉은 계열이 좀 강하고 어떤 쪽은 그린 계열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RGB의 그 조합으로 이런 색깔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427, 그 다음에 여기가 640.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판때기가 몇 개 있다? 2차원 판때기가 3개가 있다. RGB. 그거를 한 번에 싹 보면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 좌표축을 남겨뒀고요. 제가 일부러 좌표축을 남겨뒀고 좌표축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엑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요. 엑시스에다가 off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냥 딱 이미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좌표축은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한 장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427, 640 이거 같이 보고 싶으시면 좌표축 표시하셔도 좋고요. 네, 되셨죠? 네. 자, 이미지에서 이 크기에 대한 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요쯤에다가 할까요? 요쯤에다가
쇼우하기 직전에다 이렇게 할게요. 이미지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모양. 이차원 배열인 경우가 있어요. 2차원 배열인 경우가 있는데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하이트 윈스. 하이트와 윈스 크기의 특백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인 경우가 있어요. 3차원 배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윈스, 여기가 무조건 3개. 3개. 자, 이 경우에는 크기는 이미지의 높이,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크기 곱하기 마지막 이 의미가 뭐냐면 R, G, B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크기가 3인 거예요. 여기 크기가. 이런 크기의 컬러 이미지. 그런데 똑같이 하이트, 위드스 여기가 4인 녀석이 있어요. 4. 이거 마지막에 한 칸은 뭐냐면 A입니다. A가 뭐냐면 알파라고 그래서 알파는 투명도.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크기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투명도까지를 가지고 있는 크기의 컬러 이미지. 보통 JPEG 같은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PNG도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3으로 끝날 수가 있고, PNG 중에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투명해서 밑에 아래쪽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 있죠.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이미지 디자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웹페이지에도 버튼 같은 거 집어넣을 때요. 실제로 이미지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직사각형으로 뭐 세로 크기, 가로 크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 버튼 동그라미처럼 버튼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흰색으로 칠했을까요? 여기를 흰색으로 칠해버리면 밑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투명한 거랑 흰색은 다른 거예요, 그죠? 투명한 거랑 흰색은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를 투명하게 처리를 해줘야 이 버튼이 어떤 텍스트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는 안 보이더라도 그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해서는 그 다른 밑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여기가 이렇게 투명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0이면은 완전히 투명한 거고요. 255면은 완전히 불투명한.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구조예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구조고요. 예. 오픈CV라고 하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미지를 다루는 오픈CV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이거를 쓰시려고 하는 팀이 있으시면 구조가 조금 달라요. 오픈CV에서는 RGB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하이트 위드스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RGB A가 먼저 나오고 하이트 위드스예요. 순서가 바뀌어요. 배열의 인덱스의 순서가 바뀝니다. 인덱스의 순서가. 파이썬에서는 RGB나 RGBA가 제일 끝에 마지막 인덱스로 들어가고요. 근데 오픈CV나 이쪽에서는
그 순서가 인덱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파이썬에서 numpy 배열로 만들었을 때 그 쉐입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그 화면에 보여줄 때에는 그냥 imshow라고 하는 메서드를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파이플럿에 있는 imshow라고 하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임포트한 것 중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을 거예요. matplotlib 이미지 모듈에 imsa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imsave는 배열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먼저 줘요. 죄송합니다. 파일 이름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넘겨요. 그러면 배열을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함수. 얘는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ND 어레이를 그냥 배열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배열을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주는 함수예요. 여기다 옆에다 그냥 쓸 수 있겠군요. 간단하게 하면 image.im read하고 save 파일 이름 먼저 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배열 주라고 돼 있죠. 이 순서대로 넘기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할까요? 뭐 차이나 copy.jpg라고 할까요? 배열은? 자, 위쪽에 배열 이름이 뭐였죠? 배열 이름이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그죠? 네. 차이나.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디다 저장됐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어디? 컬앱에다 저장한 거예요. 컬앱에다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 연결. 그죠?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서 파일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경로까지 포함해서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장하려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은 콜앱 세션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콜앱 세션에다가 저장을 한 거고 이거 더블 클릭해보면 이미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원본 이미지. 그죠? 옆에서 바로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생긴 이미지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반대가 뭐냐면 matplotlib 그 다음에 이미지 모듈에 있는 imread는 파일 이름만 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는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뭘 만들어준다? 배열을 만들어준다. 이미지 파일을 읽어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파이플럿이 그래프를 그리기, 그 이미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도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모듈 .imread 여기에는 뭐만 주면 될까요? 여기에는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자, 우리가 복사했었던 게 뭐죠? 차이나 copy.jpg 배열이라고 할까요? 배열이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볼까요? 케이스 427, 643 똑같죠? 그죠? 그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을 만들어주는 게 imread. 반대로 배열을 파일에다 저장해주는 게 imsave, 이미지 save.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게 imread. 배열, 이미지 read 이런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load sample image라고 하는 함수가 그럼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감이 오죠. GitHub 같은 데에 JPG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GitHub에 있는 파일을 read 해서 뭘로 리턴을 해준다? 배열로 리턴해준다. 그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라고 numpy 매트플러립의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JPG 파일에다가 배열을 저장하기, JPG 파일에서 읽어서 배열 만들기까지 했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요 모양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플러립에서 사용하는 모양이냐 아니면 사이클런에서 사용하는 모양이냐 혹은 오픈CV 같은 또 제3의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그 거냐에 따라서 RGB의 그 순서가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좀 문서를 좀 보셔야 돼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